74조 운전자금 한도 산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기업에 대한 모든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이례전 소요 운전자금을 산출하여 운전자금 가용 한도 범위 내에 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즉 필요 없는데 자금을 해주지 말자. 소요 운전자금 한도 산출 상에서 범위를 오버해서까지 무리해서 대출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요 운전자금 한도 산출해야 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살펴보시면 일시 당좌 대출과 팩토링 채권, 그 다음에 지급보증. 다만 여기서 해야 될 내용은 융자담보 지급보증은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융자담보 지급보증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급보증료를 은행에 1.5%를 내고 융자담보 지급보증서 들고 와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1%짜리 정책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1% 정책짜리 정책자금을 운전자금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총 이 업체는 2.5%짜리 운전자금 대출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관계에 있는 지급보증은 운전자금 대출 한도 산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기관이나 타 공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발급하는 융자담보 지급보증일 경우에는 운전자금 한도 산출 대상이다, 생략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만 융자담보 지급보증 취급하실 때는 꼭 운전자금 한도 산출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하는 거는 대출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대출과 자금 소유가 분명한 특수운전자금 대출, 그리고 기금 및 대외 융자 추천기관에 의한 대출은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생략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나아가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본인 명의 당행 수신담보대출입니다. 본인 명의. 3자 담보 제공자는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본인 명의 당행 수신담보대출은 운전자금 대출 한도 산출을 안 하지만, 3자 담보대출은 3자 명의 수신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비영리 법인에 대한 여신, 기한연기 갱신 해전 대한 시에는 당연히 생략하실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행 여신을 대안할 경우에는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하셔야 합니다. 한도 산출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12, 13일 겁니다. 동일인 기준 10억 원 이하의 운전자금 여신일 경우에는 한도 산출을 생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아가서 동일인 기준 10억 원 이하의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일 경우에는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생략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잘 보십시오. 동일인 기준으로 9억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해줬어요. 10억 이하라서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생략을 하고 12번을 활용을 해서 운전자금 대출을 해준 상황인데, 이 업체가 운전자금을 더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운전자금 한도가 산정을 하면 딱 운전자금 한도가 10억까지 밖에 안 나오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활용을 해서 2억을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한다. 그렇게 하면 총 여신이 11억인데 동일인 기준 10억 원 초과를 했기 때문에 운전자금 한도 산출해야 되는데, 이 업체의 운전자금 한도 산출은 10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10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영업점 정결로 취급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억은 부동산 담보대출이잖아요. 이 업체가 만약에 이 2억을 하는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보증서를 발급받아 왔을 경우에는 13번 조항을 활용을 해서 동일인 기준 10억 원 이하의 신용보증서 담보 여신이기 때문에 운전자금 본건이 10억 원 이하의 보증서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생략하시고 요건 또 취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실 수 있어요. 때문에 요거 두 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헷갈리시죠?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걸 쭉 놓고 보시면 이 업체는 운전자금 한도가 10억이 나오는 업체예요. 그런데 어차피 10억 동일인 기준으로 10억 이하의 운전자금 여시는 한도 산출을 하지 않으니까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9억을 운전자금 대출을 해줬을 때는 당연히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동부동산을 담보로 2억을 추가로 더해달라고 했다 할 때는 동일인 기준 10억 초과고 총 여신이 11억이기 때문에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도가 안 나오면 요거는 영업점 변경을 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9억이 기존의 부동산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 업체가 2억을 추가 대출을 요청을 하면서 신용보증서에 보증서를 들고 왔다. 본건이 2억짜리 보증서 대출이다 할 때는 12번 기준에서는 동일인 기준 10억을 초과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기준 본건 기준 건당 10억 원 이하의 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본건은 운전자금 한도 산출을 생략하시고 영업점 전결로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실 수 있다는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나아가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앞에서 한도 산출 생략 대상에도 불구하고 상업보험 할인, 무역금융,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과 기업 구매자금 대출 등은 별도의 업무 지침과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운전자금에 다르게 한도 산출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75조의 운전자금 한도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금 한도 산출 방법은 1회전 소요 운전자금 방법이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크레딧 라인에 의한 산출 방법이 있는데 동호 한도 산출은 소요 운전자금 한도 산출표에 한다. 한도 산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1회전 소요 운전자금에 의한 한도 산출과 2번 크레딧 라인에 의한 한도 산출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1회전 소요 운전자금에 대한 한도 산출 방법을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잠깐 보시면 1회전 소요 운전자금이라 하면 연간 산식은 나온 것 같습니다. 연간 추정 매출액과 추정 감가 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1회전 운전자금 기간을 곱하고 나누기 365 해서 운전자금이 보통 1회전 기간에 얼마 필요한가 라고 정확하게 산정을 하는 건데 요 정도 공식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연간 추정 매출액은 시험평가 모형에서 향한 추정 PL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사전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1회전 소요 운전자금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연간 추정 매출액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내용만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산식에 보시면 1회전 소요 운전자금을 산출할 때는 보면 추정 매출액과 추정 감가상각비와 그 다음에 1회전 운전자금 1회전 기간을 산출하는 거를 1회전 기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1회전 기간은 시험평가를 하면 자동으로 산정을 해줍니다. 시험평가를 하면 1회전 기간은 만약에 이 업체가 1회전 운전자금을 사용을 할 때 금액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게 중요합니다. 1회전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더라. 농업, 수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이 주된 사업일 경우에 1회전 기간이 90일 미만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점장 판단하에 90일로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업, 전기, 수도, 도소매, 숙박, 음식업, 온수창고, 부동산 임대 등과 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일회전 기간이 30일 미만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30일로 산정하실 수 있더라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운전자금 일회전 기간이라 하는 거니 이 업을 유지하는 사람이 원재료를 사서 제품을 만들고 팔아서 돈을 받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뭐 어업이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같은 경우에는 90일 정도 되더라. 그런데 도소매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업, 음식업,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고 매출로부터 시간 차이가 그렇게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30일 미만 30일 정도만 되면 운전자금 일회전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90일과 30일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6조를 살펴보시면요, 운전자금의 한도 운용은 앞서 말씀드린 일회전 소요 운전자금 한도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일회전 소요 운전자금이 크레딧 라인보다 작을 경우에는 크레딧 라인 한도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되, 소요 운전자금이 역방향으로 크레딧 라인보다 커서 많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하에서는 추가 담보를 제공받아서 향후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되더라 라는 것을 꼭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일업체당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추정 매출액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 매출액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한도 산정 대상 여신의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 매출액을 초과해서는 운전자금 대출을 지급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항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업종 특성상 운전자금 가용 한도 산출이 곤란하거나 만약에 일회전 운전자금 한도 범위 산출된 한도 범위 내를 초과해서 만약에 대출이 나가야 된다. 가용 한도 산출이 안 된다. 그리고 또는 한도 산출은 15억으로 나오는데 이 업체가 지금 단기간 여신 때문에 추가로 5억을 더 요청해서 20억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직무정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지급을 하되, 다만 이 20억이라는 대출 금액이 직무정결 규정상의 신용 등급과 담보를 감안을 했을 때 영업점 정결 여신이 정결 여심으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 한도 손출을 초과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가라고 본부 심사역 협의 승인을 받아서 지급해야 됩니다.